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예측한 2267 저점을 딱 기록하고 하나, 둘, 2, 3일 동안 행보하면서 현재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등. 그래서 추세가 꺾인 상태. 내일이 중요하겠죠. 5일선을 회복해가지고 가추세가 형성이 돼 있지만 일단 내일이 또 평점이죠.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수에 따라서 약간 등락을 거듭할 수 있으니까 내일 확인 매매가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에 제일 먼저 추세가 전환이 돼 있네요.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면 그 다음날 반락하죠. 그래서 내일 반락 그 다음에 3박자, 3일째 지지를 받고 가냐 못 가냐 항상 주식은 박자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테마 장세, 종목 장세, 활발한 종목 장세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릉선님. 네, 코스닥 지수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월 대선까지는 제가 최소한 22선. 근데 이제 이 22선에 대한 기준을 대응하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다. 풍요일 때 좀 비중을 줄이고 돌파하면 다시 확대할 수 있겠지만 비중을 줄이는 건 바로 22선. 붕괴 이후에 지금 아직 회복 못하고 있는 상태로 현금을 좀 일부 늘리는데 하고 싶은 종목들 일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장이 3월 같은 조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봉 차트의 20주 이평선은 좀 더 우리가 경계를 하지만 회복되면 다시 좀 더 주식 비중을 확대.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기준을 마련하기 나름이겠지만 22선의 기준은 뭐 7대3, 주식 7, 현금 3, 뭐 이런 좀 더 한다면 여기는 5대5 정도. 다시 또 회복되면 7대3, 22선 회복하면 뭐 비중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조절하면서 다만 그런 정도의 강도를 보면서 떨어져도 지수는 밀리지만 두산마켓은 올라갔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컬러레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선 끝난다고 증시가 뭐 급락하는 건 아닙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종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치료제, 뭐 백신 뭐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정상화 가능성 및 2차 부양 정책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런 조절을 해나가면서 붕괴될 경우에는 일부러 현금을 늘리겠지만 상승 초기의 바닥 탈출 종목은 상승할 종목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열심히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지수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요. 추가 부양 기대감이 좀 이제 상쇄를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강한 패턴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아니면 재정 부양 정책이 어느 시점에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면 어떻게든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추가 부양 기대감이 윤곽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시기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재정 부양 정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또 추가 부양 시사라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통화정책적인 부분도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선행성으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수급 굉장히 좋죠. 내일 미국 대선 결과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역시 이번에 이제 성장성 기대감이 있는 삼성과 현대차 쪽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 있는 지금 전기차 쪽과 반도체 업종 이 두 업종을 역시 내년도 본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서 움직일 만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집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굉장한 큰 수익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서 보유주 매매에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이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권에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확인 매매가 좋아요. 기간 조정 장세가 지나고 나서 어떤 평점이 단 열흘 정도 좀 남지 않았나 싶어요. 11월 13일 정도면 기간 조정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매매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덕성을 좀 볼까요? 역시 이제 정치 테마.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은 역시 보는 것이 있죠. 삼박자 관점, 또 바닥의 관점. 이 바닥의 관점은 고래기법사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721선이 아래 가서 있을 적에 아래 가서 애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시연할 때 그럴 적에 추세가 전환될 적에 올라가면 항상 3일째가 단기 매도권이죠. 또 대기 매물대를 근접 돌파째 상단 추세는 항상 저항대니까 고점 매도, 팔아저가 재매수, 5일선 매매. 자, 이런 종목들은 항상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데 대기 매물대를 돌파 쪽에 반드시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근데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일 이제 3일째니까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중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지난번에 꺾였다가 붕괴됐다 다시 회복. 이번 주 회복, 다음 주 안착 현상 보이겠죠. 근데 이럴 적에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만 안 돼요. 항상 내려올 적에 지지받을 적에 일봉은 5일선, 주봉은 5주선. 항상 관점에서 천천히 대발락기를 이용한 저가 매수 중장기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바닥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 상태 보면 바닥에서 이번 달에 첫 5개월 이동표를 회복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안착하는 것인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이럴 적에 항상 우리가 이익률을 봅니다. 이 이익률이라고 하는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여기 보면 이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될 적에 거래가 연속 늘어날 적에 단기 지표가 터날 적에 보통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를 보는 것이고 월봉은 장기를 보는 것인데 이번 달에 아주 힘차게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아주 상승으로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다시 대발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봉에서 5일선 기준점으로 계속해서 중장기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는 시장의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하나 더 볼까요? 실수역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현재 이것도 내가 볼 적에는 대기 매물대 돌파 시도하니까 이틀째죠. 내일이 3일째 병옥점. 또 연속해서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 건 내일 잘 봐야 되겠고 3바타 7바타 잘 맞으니까 내일도 역시 시가 이상 올라가면 물량이 나온다. 시가야 안착. 또 대기 매물대를 돌파하면 대기 매물대를 안착 보이고 밑에서 정별로 올라가죠. 이동표에서 3개 이상이 정별 들어간다. 상승 초기일 가능성 없다. 이럴 적에는 항상 우리가 시가 이상 고점 매도했다 하더라도 다시 대발락 대기 매물대 또는 5일선 기준 안착 현상을 보이면 항상 재매수, 신기매수 관점, 신고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까지 마치고요. 강명선님. 예, 첫 번째 두산밥 케이스 볼 텐데요. 일단은 미국의 바로 북미 시장 1위 미니 굴사 기업 업체가 되겠죠. 지금 미국이 미국의 대륙 자체가 어찌 보면은 크게 보면 유럽, 아시아 이런 어떤 연결되어 있는 대륙과는 다르게 크게 보면 뭐 섬나라라 볼 수 있죠. 따로 크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쪽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연결하려면 러시아와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도로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해저 터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죠. 원래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떨어져 있는 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대륙과 연결하기 원하는데 이번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의 연결과 함께 미국이 그동안 인프라가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 저는 솔직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당선을 일단 예상합니다. 뭐 이건 솔직히 틀릴 수 있겠지만 한번 뭐 보면 알겠죠. 저는 트럼프의 당선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임기 2기에 들어서서는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 밝혔고 2차 부양 정책에 나온 내용들도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니 굴삭기 북미 시장 1위 기업인 두산밥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그 주봉 차트에 이때 10월 8일 날 상승 신호가 이렇게 꿈의 차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또 저장이 돼 있네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좀 쭉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밀다 하지만 지금 중간에 음봉을 중간중간에 사이에 끼워 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실적 발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치가 나오면 가능성이 두면서 떨어졌지만 이때 연기금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금 엄청 들어오죠. 누적적으로 보세요. 한 달 동안에 기관 대량 매수, 개인 대량 매도. 이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그렇게 퍼뜨리고 나중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밀고 매집하고 들어올린 거라고 한다면 이건 추가적으로 전고 좀 뚫고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주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양음양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 장악 양봉이면 한 번에 이 마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월봉 차트가 이제 MAC에서 첫 양봉이죠. 대응봉에 대한 말뚝받고 이제 돌파하는 모습.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심리 상태도 50에서 60으로 일봉이 이제 시작이라서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보시면서 약세봉 나올 때까지는 일단 뭐 5위선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투산밖에 컬러에 다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갈 종목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10월 21일 첫 번째 급등하는 날 이때 설명드리면서 꾸준하게 5위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위선 지지받고 10월 26일 날 17%의 급등이 나면서 한번 급등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업체로서 시진핑에 대한 조기 방한. 이번에 시진핑은 방한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관련주로서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 광군제 11월 11일 날에 현재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광군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의 대표적인 건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중국 광군제 겨냥해서 유통 신사업 본격 시동한다 이런 기사가 노출되면서 급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늘면서 위에 꼬리가 제일 길어요. 최근에 위에 꼬리 길어도 이렇게 긴 적이 없었죠. 위 꼬리가 너무 길어요. 봉보다 길기 때문에 단기 매도권에 접근한 게 아닌가 해서 한 번쯤 챙기고 다시 5위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 일단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입니다. 이 소프트 캠프라는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이 기업은 최근 들어 바닥권에 있을 때 부사장이 좀 장내 매수세, 2명이 장내 매수가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는데요. 오늘 또 대형 호재가 나왔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MS 구글과 이제 사업을 협력하겠다, 손을 잡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아침부터 시가부터 해가지고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고 장중에 거의 한 번을 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기업을 볼 때 대기업 쪽, 글로벌 기업 쪽에 이제 기술 공급을 한다든지 납품, 수주를 하는 기업들은 항상 잘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5일선 회복하는 이날이 집중 매수권이었죠. 10월 30일 721선 바로 위에서 항상 첫 5일선 회복되고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는 3일째, 단기는 과일권이긴 하나 아직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뜨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차트를 봤을 때 5주선 회복과 함께 이제 다음 주에 3바닥 패턴이 다음 주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추세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상단 추세까지 추세를 그어보면 4,000원대 중반대 4,600원에서 700원 정도가 상단 추세 저항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 매도권은 중기는 4,000원대 중후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과열돼 있지 않죠. 지난번에 2020년 8월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5개월 이평선 지지 속에서 이번 달 강세일봉이 나왔죠. MACD는 이제 막 0을 돌파한 만큼 중장기는 본격 상승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재택근무 솔루션을 대기업 절반을 고객으로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재택근무 주도주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요즘 들어 이제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했죠. 그만큼 최근 들어 이 소프트 캠프도 중앙대 쪽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전을 받으면서 블록체인 사업 목적을 임시 주충해서 추가를 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엮여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해서 특히 우리나라도 이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 2022년도 때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 쪽 굉장히 또 핫한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럴 때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21선 부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이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소프트캠프라는 종목인데요.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3D 멤스 프로브카드 이제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죠.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대표적인 삼성전자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721선 부근에서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트 속에서는 아직 눈에 띄진 않는데요. 공시를 보면은요, 최대 주주 프로텍 같은 경우가 6,200원대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5,000원대 중반대에서 꾸준하게 20만 주씩 장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렇게 꾸준하게 지분을 확대할 때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하반기에 역시 이제 신제품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죠. MLCD 같은 경우가 이제 음전환이 계속 축소되면서 양전환이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면서 5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 이제 DDR5 본격적으로 출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은 내년도가 본게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쪽과 더불어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이 파운드리 분야 쪽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은 낸드와 그 디램 쪽 이 두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3D 멤스 프로브 카드 전문 업체 중에선 가장 매력적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제 721선을 회복한 만큼 내일 721선 돌파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막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내일 721선 돌파와 함께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점진적 상승 기대 국면으로 보시고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가 아마 진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예, 뭐 이번에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만 손실 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좀 멀리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산 이유가 2023년도까지는 초저금 유지하죠. 그럼 유동성에는 그때까지 문제 없어요. 중간에 조정 받아가면서 종목 장세 충분히 시장은 죽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과거 2000년도 1999년도, 2000년도에 IT 붐, 그래서 거품이 터졌죠. IT 버블. 그때 당시처럼 또다시 이번에 저는 코스닥의 그 꿈의 차트의 비밀 차트를 보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 향후에 몇 년 안에 나타날 수도 있는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봤을 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바로 그런 과거의 IT 붐 같은 것이 나타날 여지가 있는 또 시기에 딱 들어갔다 보니까 충분히 돈 벌 수 있다고 좀 자신 있게 좀 주투자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수산종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업은 건설 중장비 및 특수 차량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부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SOC 관련주로도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정치 태바주의 성향으로서의 어떤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국내에 대선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그동안에 조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이런 것들의 많은 이슈를 몰고 왔다 간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한국 대선이 앞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선 테마주 혹은 향후에 쓸 서울시장 테마주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부각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대선 주자들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수산중공업도 역시 그런 정치적 테마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월봉 차트가 바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요. 원래 대선 테마주는 한번 떴다면은 2배, 3배, 4배까지 보통 많이 올라가죠. 과거에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 이낙연 관련주를 많이 알려졌던 종목인데 뭐 보통 8배, 10배까지 올라갔듯이 원래 정치 테마주는 보통 뜨면 기본이 2, 3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만 잘만 한다면
2배 이상씩의 강세를 보였을 만큼 바닥 탈출의 두산중공업을 월봉에서 기본적으로 5개월 이평선에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우상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요즘에 이제 지수는 이제 조정을 받고 종목 장세다 보니까 장이 이제 계속 좋죠. 이 종목 장세가 많이 늘어나야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자, 카프로를 좀 볼까요? 카프로. 네. 고래 기법에서 항상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되죠. 720선이 위에 가서 있으면은 밑에는 침체권이다. 종목 장세에서 바닥에 침체권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대량 어제 날 종가를 돌파, 내일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 또 중기적과는 주봉 상태 보면 이번에 3주째 올라오죠. 대규모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착하는 장세. 그러니까 추격매수는 아니고요. 월봉 장기를 볼 때는 단기 매매가 아니고요. 이번 달에 역시 추세가 월봉에서 전환되니까 중장기 침체권을 탈피해 상승 초기 시도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9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역시 또 자세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주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라. 파월 의장의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후반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요. M10W 오픈 채팅방에서 공명 오픈 채팅방에서 M10W 공명 정주로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참여 코드는 0000 4개 누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에서 크게 급등했던 KC라든지 그리고 오늘 소프트캠프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또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낙 선생님. 예, 방금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을 제가 MTNW 하죠. MTNW 강남군선 검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노란통에서 하시면 되겠고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을 하니까요. 예, 노란통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뭐 공개 방송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의 정보를 드리니까 꼭 노란톡의 오픈 채팅방에 MTNW를 강남군선 MTNW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저는 노란톡을 누르시고 항상 그 참여 코드가 0.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내일이 또 대선 마지막 또 어떤 기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